네, 지금 법률 통제에서 헌법재판소를 좀 보다가 말았는데요. 제가 슬라이드가 이렇게 몇 장 안 남은 줄 알았으면 바로 이어서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도 잠깐 이제 물 좀 마시려고 쉬면서 보니까 슬라이드가 몇 장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제 생각에는 이제 반복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요. 오늘 좀 무슨 내용을 하고 있는지 다시 돌이켜서 생각해 보시면, 제가 내용을 처음에 어디서 시작했냐면요. 헌법의 양대 산맥에 인권 보장과 상권 분립이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상권 분립은 이 3장, 4장, 5장에 내용이 담겨 있다라는 내용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 3장, 4장, 5장 중에서도 주로 이 3장과 관련된 국회의 역할과 관련된 국회가 여러 가지 역할을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거는 법률을 만드는 거거든요. 법률을 제정하는 거. 법률을 만드는 국회 역할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다라는 것이 오늘의 목표였습니다. 네,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일단 그 입법, 행정, 사법을 나눈 연어를 보면서 일단 입법권은 국회에 속하고 행정권은 정부,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 그리고 이제 국회를 구성하는 국회의원들이고 정부는 대통령 플러스 알파, 법원은 이제 법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권력분립 원칙이 일반적인 내용들을 하면서 보다 보니까 권력분립 원칙부터 나왔던 내용 그 의미가 뭔가 되게 입법권을 좀 강조하는 측면들의 이런 서실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꼭 입법권만 강조하는 것도 아니고 보면 이렇게 사법권을 강조하면서 증거 조사도 안 하고 재판의 본질적인 영역 중에 하나인 사실관계의 확정하는 거. 증거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생략한다? 이건 좀 심한 것 같다. 라고 하면서 각각의 입법, 행정, 사법 간의 이제 약간 어떤 그 역학 관계. 주로는 입법과 행정 간의 어떤 그런 긴장 관계들이 기본이었는데요. 입법과 행정 관련돼서. 근데 이제 입법과 사법 간의 긴장이고요. 요거는 행정과 사법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더라도 물론 이제 이런 취급 거부 정지 제한 명령을 할 수 있다라는 거는 또 입법에 법률에 있긴 하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뭐 결국에는 사후심사 보장된 거 아니냐라고 해서 또 이렇게 넘어간 판례도 저희가 봤습니다. 각각 입법, 행정, 사법 중에서 저희가 입법 오늘 위주로 보려고 하는 거고요. 입법이 어떻게 법률이 되는지 의안이 와서 의안 중에 이제 그게 법률이면 법률안이 의결되고 본회에서 공포를 하면 법률로 된다. 예. 보시면 대통령이 아니어도 법률안을 법률로서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공포하기 전까지는 법률안이 이송되는 거니까 법률안이 의견되고 사실 여기 공포가 되기 전까지는 법률이 아직 아닌 거죠. 공포가 되면 법률이 된다. 그리고 그 법률이 언제부터 효력이 가지는지는 또 별개의 문제고 나름 이제 이 안건이 올라가는 과정을 제가 봤고요. 그 안건은 국회에서 의원 10명 또는 정부가 올리면 의장이 소관 상임위에 던진다는 표현이 그렇죠. 보내고 거기서 통과가 되면 법률안이기 때문에 법제사법위원회 거치고 본회의 가고 본회의에서도 통과가 되면 정부로 이송되고 통과되는 거는 법률안이 이송되는 거거든요. 법률안이 공포가 되면 법률에 공포가 되면 그제서야 법률이 되는 거고 그 이후에 어떤 기간이 경과되는 걸 봐서 공판으로부터 봐서 효력 발생 시기를 따져보게 됐다. 그러니까 그 법률안 공포, 법률로 확정, 그 다음에 이제 효력 발생. 사실은 그렇게 3단계가 되겠죠. 왜 이렇게 법률을 강조하느냐? 모든 국민의 권리와 자유가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할 수 있다. 그러면서 법치주의를 보게 봤었고 법치주의에 대한 내용, 본질적인 내용상에서 법률로서 규정해야 된다. 법률이 뭐 중요하다. 이런 중요한 내용들 법칙과 원리로부터 뭐 유추해석, 재형법순위, 소급표 금지, 자의 금지, 과잉 금지 다 도출될 수 있다. 그 뭐냐면 그 법이 정당한 법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고요. 책의 정당성만 가지고는 헌법재판소에서 하기에는 좀 약간 그렇다. 왜냐? 헌법재판소가 아직은 이제 그 적극적으로 하기에는 좀 약간 한계도 있긴 하겠고, 약간 그래도 그렇게 그 지난한 과정 거쳐왔는데 적어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비례 원칙이나 평등 원칙, 구체적인 어떤 것들에 대한 위반한 것으로 밝혀지지 않는 이상 단순하게 약간 모순점이 있다는 것 정도만 가지고 좀 가능할까? 약간 그 모순이 된 다음에 모순이 되는 거는 그냥 그 법체계상의 모순인 거잖아요. 그게 실제 이 사건에서 아니면 실제 어떤 결과적으로 어떤 비례 원칙이나 평등 원칙 위반하는 것까지 좀 가져와라. 플러스 알파까지 가져오면 내가 위헌으로 확인해 주겠다.
그중에서 저희가 소구 입법을 받는 소구 입법이 더 중요한 이유는 이 법이 계속 개정되고 있거든요. 계속 오늘도 개정, 내일도 개정, 개정되는 과정 중에서 어떤 사실관계의 법이 적용되는 순간에서 법이 계속 개정 업데이트되는 과정 중에서 문제가 이제 적용하는 과정 중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경우 아니면 과거로부터 시작됐지만 아직은 진행 중인 사실관계에 있는 경우에 따라서 약간 심사의 강도가 달라질 수가 있다. 입법 형성권은 공익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 신뢰보호는 국법 질서에 대한 신뢰. 실제 헌법재판소에서 확인받기까지는 쉽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전에 국회가 스스로 자정작용을 통해서 걸렀어야 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겠죠. 예, 그런 법률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에 대해서 국회가 그렇게 자정해서 다시 반성적 고려로 다시 이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한다든지 아니면 있는 법을 개정시키면서 또 아니면 뭐 폐지할 수도 있고 이런 역할도 중요하겠지만 그 한계도 있을 것이고 정부에서는 대통령의 제2요구를 하면서 보낼 수 있는데 뭐 예를 들면 3분의 2 이상 다수당이 다 독점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뭐 제2도 쉽지 않을 것이고 하여튼 이것도 이제 실제 제2를 보낸 경우들이 이제 저희 헌정 질서에서 뭐 찾아보기가 거의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있다. 법원은 해석 적용에 있는데 있는 법을 없애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분명히 있고 그거에 이 물꼬를 튼 게 미국이고 미국이 이 법률 해석 적용을 넘어서서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대한 위헌 심사, 그 법률의 효력을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위헌 심사권을 스스로 밝히면서 사법 적극주의 일환으로 그 문제를 해결했고 그게 전 세계적으로 퍼지면서 큰 충격을 받게 되었죠. 영국 같은 경우도 이제 의회 중심 사상에 따라서 와 그냥 국회가 하면 다 제일 좋은 건 줄 알았는데 법원이 나름의 이제 이렇게 큰 목소리를 내는 거에 대해서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받들어서 법원에서 하기보다는 독립된 헌법재판소를 만들어서 하자라고 하는 논의까지 진행됐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7분 정도 사이에 오늘 배운 걸 다 요약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앞에 있는 강의 2개를 다시 건너뛰어도 됐었던 것이긴 하겠죠. 헌법재판소가 이제 그 안국역에 내리셔서 가보면 있는 거고요. 어쨌든 그 방금 봤던 그 법률을 날려버리는 그 내용을 우리 헌법에서는 111조에 위헌 여부를 심판한다 해서 위헌법률 심판제도 뭐 미국에서는 위헌법률 심사 뭐 이런 표현도 쓰고 있는데 어쨌든 법에서는 심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제가 심판제도라고 쓰게 하겠습니다. 근데 보시면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 여부 법원이 제청을 해서 헌법재판소가 심사를 한다는 거거든요. 심판을 한다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일종의 약간 원고가 그러니까 검사처럼 공소 제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법원이 직접 던진다는 거죠. 법원이 내가 이거 약간 법률이 이상한데 뭐가 좀 이상하다라고 느끼는 게 법원이 보내는 거. 그 법원은 왜 보내냐면 자기가 본인이 재판을 하고 있었습니다. 재판 사법적용 일환으로 재판을 하고 있는데 그 재판에서 적용되는 그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 이거 헌법이 좀 위반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제청한다는 거죠. 예. 이 107조는 이제 헌법 107조 1항이거든요. 그 헌법 111조 1항이랑 헌법 107조 1항을 지금 반드시 한번 꼭 주문을 찾아보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던진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받은 헌법재판소는 법원이 던진 거를 헌법재판소가 받게 되면 위헌 법률 심판 절차를 하는데 뭐 법원이나 뭐 그 제청 신청인은 이 당사자겠죠. 이 재판의 당사자. 그러니까 법원에 계속 중인 그 재판의 당사자가 얘기하는 경우 아니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관점뿐만 아니라 모든 법적 효과를 고려해서 모든 헌법적인 관점에서 심사를 한다. 위헌인지 여부는 내가 이제 더 넓게 봐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한되는 침판 대상 어느 법률 어디가 문제되는지 여부만은 문제 제기하는 사람 측에서 그 대상이 확정되겠지만 본안에서의 판단은 헌법재판소가 폭넓게 판단하겠다. 뭐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혼 법률 심판 제도에 대해서 이제 뭐 제 생각에 지금 이 슬라이드는 제가 잘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좀 빼기로 하고요. 예, 요게 이제 위헌 법률 심판 제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법부의 재판이 계속 중에서 재판을 하면서 지금 보내는 거거든요. 위헌법률 심판은 헌법재판소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재판하고 당사자가 재판 받고 있는데 그 재판이 민사 재판인지 형사 재판인지 뭐 행정 재판인지 아니면 어떠한 그 어떤 소송 절차의 일환인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일단 뭔가 다투고 법원에 계속 계류 중인 사건이 있는데 그 법원에 이 법률이 적용되어야지만 법원이 그걸 받아서 던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인즉슨 여기 법원에서 뭔가 국민이 재판받고 있는 중간에서 그 재판받고 있는 그 어떤 적용되는 이 법률이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이 사람의 이 사법부에서 하고 이 법원에서 재판하면서 뭔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때 법원이 던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원고가 법원이 되면서 헌법재판소 판단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원이 자기가 재판하고 있는 거. 그래서 여기 재판의 전제성은 여기 오른쪽에 있는 법원에서 재판을 의미합니다. 예. 위헌법률 심판 제도, 수로 재판의 전제성에서 보시면 법률이 헌법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 헌법재판 제청하게 되는 것이고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재판의 전제성이라 하면 첫째,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현재 계속 중이어야 되고 둘째,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이 당해 소송 사건의 재판과 관련해서 적용되는 것이어야 된다. 셋째,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가 이 판례를 가져온 이유는 사실 이 재판, 여기서 재판은 지금 사법부에서 재판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이거 하면서 사실 재판의 속성을 보는 거죠. 구체적인 사건이 필요하고 구체적인 사건은 또 분쟁이 있고 분쟁 해결을 위해서 법원에 갔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분쟁하는 사건에서 어떤 법률 조항이 문제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 법률 조항에 따라서 뭔가 다른 내용 재판. 다른 내용이라고 하면 승패소가 갈릴 수도 있고 어떤 결론에 영향을 주는 것일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중대한 어떤 이유나 어떤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 좀 어느 정도의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 정도의 그러니까 내가 재판 받고 있는데 나한테 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조문 가지고는 문제 삼을 수 없고 적어도 문제가 될 것 같은 조문들을 가지고 문제가 됐을 때 그걸 담당하는 재판부의 판사님이 보시고 이거 좀 이상하다 싶으면 그 사건을 일단 중단하고 보내는 거 헌법재판소에 판단해 주십시오. 보내는 게 이 재판의 전제성. 여기 이제 이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그 헌법재판이 아니라 사법부의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법원이 던진다. 그래서 마치 원고가 법원이 된다. 법원이 결정한다. 그래서 법률에 대해서 그 위헌 여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심사한다. 근데 법원이 결정하려고 하면 밑도 끝도 없이 법원이 그냥 내가 이상하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재판 계속 중에 당사자가 당연히 문제가 있으니까 갔을 거 아닙니까? 된 경우에만 되는 경우로 이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법률을 특히 위헌 법률을 통제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오피셜한 방법이고 전통적인 방법이고 이게 미국에서는 이게 왜 재판의 전제가 되겠습니까? 미국에서는 재판하면서 그냥 그 연방 대법원에서 그냥 날려버리는 거잖아요. 날려버린 것이었는데 그걸 뚝 떼어내서 재판하던 중에 잠깐 중단시키고 그 법원의 이름으로 헌법재판소에 던지는 경우가 바로 위헌법률 심판 제도다. 그래서 이게 어떤 법률을 통제할 수 있는 헌법적인 방법, 통제 방법으로서의 헌법재판소의 법률 심판 제도가 의미가 있다라는 정도까지 해서 일단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위헌 법률 심판 제도 외에도 헌법재판소가 하는 역할들이 좀 있거든요. 이거를 좀 더 종합적으로 보긴 봐야 되는데 다른 내용들은 제가 다음 강의가 이제 헌법에서도 이제 인권 보장 관련된 내용들도 다루려고 하거든요. 그것까지 봐야지만 양자를 비교할 수 있어서 일단 오늘은 요 위헌 법률 심판 제도까지만 딱 일단 끊고 일단 재판의 전제성이 좀 중요하구나 라는 것 정도까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일단 중단 아니죠. 일단은 이제 여기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